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세미 총땜엔 총수 없는 총수 담화 총총총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요즘 기온이 들쑥날쑥해서 그런지 독감이나 이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둘처럼 편도가 크신 분들은 자주 편도염이나 감기에 노출이 되기 쉽죠.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편도 토크 나눴죠. 쌤 편도가 비대하시다고 들었는데 쌤만의 그 건강 지키는 방법, 면역력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오프닝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스팀 수건으로 이제 뭐 문제의 편도라든지 이비인 부분에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는 편이고, 글루타로 시작하는 5글자의 제품군들을 흡입하면서 좀 이렇게 활성산소가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해서 좀 어떻게든 좀 건강을 챙기고 또 귤 이런 것도 좀 먹어주면서 너무 또 편식하고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좀 목이 붓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한다, 마음을 먹는다 정도만으로도 땀이 벌쩍 나고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 받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MC 연지는 어떻게 건강관리, 감기 낫는 법, 꿀팁 있을까요? 저도 이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좀 건강한 음식, 과일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먹으니까 지금 그런 미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둘 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하고. 근데 취준생들은 또 건강관리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요즘 같은 시기에 감기 걸리면 또 고생하니까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근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음에 화제가 되는 트렌드가 나오곤 합니다. 지난주에 쌤이 언급했던 도파민이라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좀 인상적인 다른 키워드는 없을까요? 다른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이 키워드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키워드를 보다 보니까 분초사회라는 키워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변화되는 요즘 세태를 잘 드러내는 트렌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볼 것, 할 것, 즐길 것 없이 넘쳐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많이 쓰이는 가성비라는 말이 우리 생활에 특히 뭐 소비 문화에 익숙해졌던 것이 사실인데, 가성비를 뛰어넘어 가심비, 가격과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한동안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는 그 가심비를 넘어 시심비,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 얻는 가치와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가리켜 이제 시심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유명한 OTT의 컨텐츠라든지 특정한 드라마인데 내가 본방사수할 만큼 인기 있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대화 나눌 때 좀 쫓아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좀 단시간에 요약해서 혹은 그걸 요약해주는 유튜버들을 좀 구독해서 그 내용들을 좀 빠르게 익히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웹툰이나 웹소설, 숏폼 컨텐츠가 두드러지는 대세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런 컨텐츠 소비의 트렌드가 청년 세대에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성비, 시신비와 관련한 키워드가 앞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인분들, 취업 준비생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엔 그런 OTT 같은 프로그램들도 요약본으로 해서 잘 정리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이 정말 인기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총총전 주제가 바로 분초사회 맞나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서 소개해드리기에 좋을 분초사회, 특히 시성비, 시신비가 넘치는 CEO들의 다양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운영의 면모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성비. 그럼 이 트렌드 키워드를 실제로 잘 적용한 기업들과 브랜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오늘은 예상하셨지만 어떤 좀 가성비, 시성비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와 이 트렌드 키워드인 분초사회가 관련해서 소개될 만한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3개 국적이죠. 남아공 출생의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뭐 우리가 흔히 알 만한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 뉴럴링크, 뭐 다양한 사업들을 일궈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좀 이상하게 보거나 좀 기행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데에는 그의 어록들도 한몫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가 어떤 분인지 몇 가지 어록을 소개하면서 인물 소개와 오늘의 분초 사회를 같이 연결을 지어보죠. 이분은 2020년도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 40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근무하는 거다. 출근 안 하면 퇴사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제가 남기는 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사람들을 로켓에 튀어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내가 차분하고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했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수백 년 전 돌아간다면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마법처럼 보일 거다. 네. 장거리 여행을 하고 먼 거리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이미지를 전송하고 하늘을 날고 오라클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들이 마법처럼 여겨진다면 이제 나는 오늘날 기준의 마법 같은 일들이 현재 사업으로 만든다. 네. 자, 훌륭한 회사는 훌륭한 제품 위에 세워진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름의 갖고 있는 관점과 철학을 다양한 사업과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모습에 투영을 하는 약간 그냥 돈을 버는 사업가의 느낌보다는 뭔가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CEO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만의 탁월한 시간 관리 방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백 조의 자산을 갖춘 일론 머스크만의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좀 덤덤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하는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일주일에 주 52시간은 부족하고 최소 80시간, 100시간, 120시간도 일할 수 있다라는 파이팅 넘치는 업무에 대한 요소들. 40시간만 일해선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네. 업무 총량 자체를 늘려서 아웃풋을 극대화해 주는데 그의 시간 관리에 포커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 관리의 포인트는 시간을 촘촘히 쪼개서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보다는 네.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치의 많은 아웃풋을 내어내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그만의 분초사회다운 시간 관리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쓴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시간 관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만의 구체적인 시간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특정 인물을 막 위인처럼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단 그만의 시간 관리 매니지먼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볼 그리고 2024 트렌드 키워드에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그는 타임박싱 혹은 타임 블로킹이라는 방법을 자신의 스케줄링에 적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타임박싱이라는 건 스케줄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별다른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다이어리나 일반 노트나 A4 용지 등의 본인이 빈 종이에서도 조금씩 소화할 수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스 단위로 쪼개어서 작업 활동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일정을 잡고 집중력 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분 단위부터 하루에 24시간을 타임박싱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요. 네. 대부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지? 라기보다는 최대한 이 시간대 안에서는 이 내용물을 완료를 지어야 한다. 이 사업과 미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행동을 제거하고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계획 이내의 것들 위주로 소화를 하는 하루의 업무 스케줄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임박싱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론 머스크의 실제 주요 활동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쌤? 맞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주일에 80에서 90시간, 많게는 주에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에 20시간씩 잠 4시간 자고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와. 과거 인터뷰에서 그가 밝히길 자기는 하루에 6시간 정도 자고 7시에 기상을 한다. 네. 가족과의 시간과 매일 6시간 정도의 수면 패턴은 꼭 지키는 것으로는 유명하지만 이걸 주 단위로 놓고 봤을 땐 모든 날짜들을 하루하루 다 6시간, 7시간씩 자야 되는 것만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신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웬만하면 그래도 규칙적으로 자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을 직접 하교시키거나 등교시키고 아이들과 저녁에 술래잡기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력 유지를 위해선 시간 관리 내에서도 취침 시간은 꼭 지킨다는 것, 이 점을 좀 주목했고요. 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집중하고 목적이 뚜렷한 계획은 더 많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러한 타임박싱 기반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100시간씩 근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여가 시간도 충분히 채워낼 수 있는, 사실 저도 이전 직장 경험이 있지만 저는 흡연을 하진 않지만 흡연실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정말 바쁜 가운데 잠깐 흡연을 하는 거겠지만 저희 PD님처럼 말이죠. 정말 바쁜데 잠깐 흡연하는 그런 거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 좀 이렇게 한탄을 한다거나 졸리다는 핑계로 피웠던 담배를 또 태우고 또 태운 담배 또 태우고 그리고 또 굳이 아침 식사를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한 3시간 만에 또 점심 먹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업무와는 별개로 낭비되는 시간들이 쌓이면
결국 하루의 근무 시간에 다 충족하지 못하는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타임박싱과 그의 어떤 일정 관리 스케줄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실제 일론 머스크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니까요. 요즘 SNS 성공한 이들의 습관, 뭐 이런 숏폼들이 유행인데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타임박싱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론 머스크만의 타임박싱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인 덤프, 그리고 우선순위 3개를 하루 만에 처리하고 타임박스를 시각화해라. 이상의 3가지 것들로 나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첫 번째 단계인 브레인 덤프는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 처리해야 될 것들을 글로 직접 적어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타이핑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게끔 최대한 다 쏟아내서 사소한 것들이라도 본인의 역할과 자기 일이나 과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늘 안에 꼭 해야 될 것 최소 3가지 정도는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3개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라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그 단기 목표 달성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타임박스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그것들 중에 각각의 업무 처리 시간을 할당하고 시각화해서 대략 요 정도 기간 안에는 요 내용들, 오늘 해야 할 일이나 과제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플로우로 짜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걸 해보라고 하면 좀 몸도 좀 찌뿌둥해지고 피곤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좀 적용해보고 접목해볼 필요도 있겠죠. 네, 분투 사회에 딱 맞는 CEO 일론 머스크의 이 타임박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사항의 근거가 될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본인은 지금의 X죠. 트위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일은 언제 하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생각보다 나는 일을 많이 한다. 본인의 시간 중에 80% 정도를 테슬라 사업과 스페이스X 사업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 내가 진짜 해야 할 일 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X, 즉 트위터에다가 트윗을 날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 중에는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시간 관리의 핵심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트렌드 키워드 분투 사회의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CEO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두 번째 CEO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1위 기업용 메신저 업체 슬랙의 공동 창업자, 기술 총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칼 핸더슨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을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원래 게임 회사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의 게임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한 거 우리끼리 사내에서 메신저로 잘 대화 나누는 것들로 한번 사업해 볼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대박이 나서 오늘날의 슬랙 사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업종 전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거치면서 글로벌의 많은 혁신 기업들이 슬랙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액티브 유저, 즉 실사용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1981년생인데 이분이 뭐 소프트웨어 공학학 학위를 받고 졸업해서 일반적인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삶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사업을 꿈꾸었던 그런 창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맹이고 생맹에게 웹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했던 것을 계기로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군과 전 세계적으로 내가 만들고 개발해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많은 이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응용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오늘날의 사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용 메신저 창업주만의 차별화된 시간관리 비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의 시간관리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절제, 그리고 선택적인 시간 관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하는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사업을 운영했던 최고 기술 책임자 경영자였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인데 절제한다라는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칼 핸더슨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드리면요. 그는 출근할 때 걸어서 출근하면서 2배속 혹은 3계속으로 오디오북을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오디오북은 뭐 특정한 뭐 경제적인 지식을 담은 오디오북일 수도 있고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고 철학서일 수도 있겠죠. 그는 이 습관으로 2016년에만 7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안 되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당장 오디오북을 어떻게든 뭐 구독을 하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든 콘텐츠를 2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구독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할 때는 그만의 전략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회의 때 사람들이 알아서 이야기하도록 두기 때문에 안건만 상장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회의가 진행될 때는 끝나기 10분 전에는 아예 10분 카운트다운 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됐군 하면서 시계가 뜨면서 9분 57초, 9분 56초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되면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번씩 짧은 휴식을 취해서 연달아 회의를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마무리를 했고 오후 5시에 퇴근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2살 난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그의 평일 일과라고 하니까 굉장히 절제할 땐 절제하고 최대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외 시간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흥미로우면서도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칼 앤더슨만의 이 시간 관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촘촘한 분초 단위로의 시간 활용은 좀 아닌 듯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빈 시간을 일부러 채우려 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뭐 비워두는 거죠. 하지만 해야 될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몰입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 시간의 절제가 결국 시간의 자유. 본인의 업무 시간에서 최대한 줄일 건 줄이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시간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직장인분들뿐만 아니라 구직자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줄 아는 것이 칼 앤더슨의 시간 관리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초사회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남은 시간을 비워두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쌤, 이 사례 통해서 좀 전달해주고 싶을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시간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촘촘히 계획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CEO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여유 있게 혹은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고 할 수 있을 땐 최대한 응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높은 CEO, 마지막 CEO 소개해 주실까요? 마지막 CEO는 제가 좀 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의 최고 경영자 CEO인 토니 페르난데스입니다. 이분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2001년도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에어아시아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유한 국영 대기업군으로 일구어서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저가 항공사로 키운 공로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과감한 투자를 또 이어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잘 알려진 CEO인데 이 분초사회 트렌드에서 우리가 우픈 그런 내용들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분초사회와 관련해서 이 토니 페르난데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예, 이게 지금 화면으로 준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가 살짝 있을 수도 있어서 짧고 굵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영진 회의 중에 상탈하고 마사지 받는 CEO라고 준비했는데 저희 PD님이 깨알같이 준비를 했군요. 이분의 링크드인 캡처본이 나왔는데 그것도 블러 처리했네요. 어쨌든 이분이 경영진 회의 도중에 셔츠를 입지 않은 채 마사지를 받는 모습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 소셜미디어에서 올린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였고 요세피는 마사지를 제안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회의할 수 있는 에어아시아의 문화를 사랑한다. 라고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 굉장히 노곤해 보이죠? 그리고 이거 실제로 사진이 좀 잘려서 그런데 저 마사지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육이 많이 뭉쳤나 보죠. 실제로 사진 속 모습을 보면 사무실 의자에서 다른 경영진들은 회의를 하는 듯하게 보이고 본인은 셔츠를 입지 않고 뒤에 서 있는 여성께서 앞치마에 머리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어깨 마사지를 건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짤이었습니다. 네, 저 짤을 보니까요. 안 본 눈 산다는 댓글이 달려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주변 SNS 이용자들의 탄식이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그렇죠. 왜 이걸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옹호론자들의 발언들도 실제로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정말 나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식의 언루트 어깨 마사지를 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고 경영자인 성인이 마사지를 셔츠를 벗고 회의 중에 받는 게 과연 상대방과의 회의 문화라든지 격이 없는 회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회사의 어떤 취지와 부합되느냐, 너무 시간 분초에 쫓겨서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걸 정당화하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게시물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핑계로 이상한 직장 문화를 옹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쌤. 쌤, 이번 CE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예, 분초사의 트렌드와는 별개로 회의 땐 상탈금지. 그렇죠. 네, 지금까지 트러스 컨설팅의 차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상탈 금지하세요, 쌤. 네, 감사합니다.